안녕하세요. 제2절 결산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기말 수정 분계가 워낙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발맞추어서 전산 세무 2급 자격 시험에서도 이 기말 수정 분계만 따로 떼가지고 실기편 문제 4번으로 5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그 실기편 문제 4번을 대비하기 위한 단원입니다. 자, 기말 수정 분계 입력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여러 가지 기말 수정 분계 항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낯설지 않지요. 제1장 제8절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15가지 패턴의 기말 수정 분계를 정리했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요 15가지 패턴으로 정리한 기말 수정 분계를 입력할 때 일반적으로는 일반점표 입력 메뉴를 사용해 가지고 12월 31일로 일자를 선택해서 차변, 대변 우리가 배운 대로 따박따박 입력하면 되는데요. 조금 더 편리하게 점표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위에 소개되어 있는 10가지 패턴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제1장 제8절에서 열심히 정리했던 내용대로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다. 다만 밑에 소개되어 있는 5가지 패턴은 물론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1일자로 따박따박 우리 회계 처리할 줄 안다 그지요? 그거 입력해도 됩니다. 됩니다만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메뉴냐 하면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요 메뉴에다가 뭔가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점표 추가라는 버튼을 탁 눌러버리면 필요한 회계 처리가 쫙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어 버린답니다. 그거를 우리 이번 단원에서 연습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편의상 앞으로 이렇게 부릅시다. 위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차변, 대변,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하는 것을 수동결산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이러한 5가지 패턴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작업하는 것을 자동결산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이번 단어는 수동결산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자동결산만 좀 구경시켜 드리려고 그럽니다. 출발합시다. 자, 뭐 참고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자동 결산 내용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도 당연히 수동 결산 방법으로 즉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서 차변 대변으로 내가 직접 입력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속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자동 결산이라는 방법을 우리 활용하기로 하자 뭐 그런 말이 여기 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먼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문제입니다.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주식회사 제2산업 코드번호 102입니다. 우리가 요 앞 단원까지는 주식회사 제1산업 코드번호 101번으로 열심히 입력했었다 그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직접 입력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입력 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막 서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이번 단원의 핵심은 동일한 내용을 입력해 가지고 동일한 결과값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 요거 주식회사 제2산업을 이번 단원에서는 사용하기로 합시다.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셔서 102번 코드 주식회사 제2산업을 일단 선택해 주십시오. 됐지요? 출발합시다. 기출 확인 문제입니다. 제52회 기출 문제 약간 수정했습니다. 실기편 문제 지금 우리가 실기편 문제 4번을 연습하는데 실기편 문제 4번은 총 5문항이 출제된답니다. 자, 52회 기출 문제 중에서 한 문항이 여러 개 출제되었대요. 퇴직급여 추계액은 다음과 같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답니다. 뭐 우리가 뭐 생소한 내용 아니고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제조부문, 영업부문에 대해서
퇴직급여 추계액이 각각 요런데 현재 그러니까 작년도 말까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했을 겁니다. 그 금액이 올해로 넘어왔을 거고 그 금액이 요렇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추가로 설정해야 될 겁니다. 제조 부문에 대해서는 얼마를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까? 1,700만 원 빼기 1,200만 원, 500만 원을 추가로 설정해야 될 거고 영업 부문은 1,900만 원 빼기 800만 원, 1,100만 원을 추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를 추가 설정해야 될 겁니다. 차변 계정 과목은요. 비용 계정 과목이다. 그지요? 퇴직급여. 그래서 회계처리는 요렇게 된다 이겁니다. 요 내용을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도 되지만 우리 조금 더 편하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어떤 메뉴요? 자, 결산 재무제표라고 돼 있는 부분 보니까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있다고 죠. 여기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기간을 일단 입력합니다. 올해 회계 기간 1월부터 12월. 그러면 요런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점표 입력 그리고 우리 요 뒤에 이후 단원에서 배울 메인 매출 점표 입력 거기에 차변 대변 회계 처리가 쭉쭉 입력되는데 그 입력 결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결산 반영 금액이라는 요 열에다가 뭔가 필요한 내용을 딱딱 적으면 이제 제대로 된 결산 후 금액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되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입력할 거는 여기 결산 반영 금액이 있는 요 열에 있는 내용을 입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 라인에 대해서 커서를 딱 대보면요. 어떤 라인은 이렇게 라인 전체가 파란 색깔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라인은 요거 한 칸에만 파란 색깔로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라인 전체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요 라인에 대해서는 결산 반영 금액 요 열에 입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 결산 반영 금액 열에 있는 그 칸에만 딱 파란색으로 표시되면 요 칸에는 무언가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뜻이랍니다. 됐지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 가지고 요 분계를 생성하려면 이렇답니다. 자, 퇴직급여 500% 코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자, 매출원가 요쪽 언저리에 있을 거다. 그지요? 원재료비 아닐 거고 노무비 쪽에 해당할 겁니다. 노무비 쪽에 보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요게 전입액이라는 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로 설정합니다. 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 설정함에 따라서 퇴직급이라는 비용을 인식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얼마요? 500만 원. 됐죠? 5000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1,100만 원 회계 처리된다. 그죠? 그거는 밑에 쪽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을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보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나와 있다. 그지요? 여기에다가 1,100만 원을 적어준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금액을 적은 다음에 작업을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메뉴 상단에 있는 점표 추가 요거를 클릭하면은 필요한 분계가 자동으로 짜르륵 생성된답니다. 결산 분계를 일반 점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얘라고 클릭하면 필요한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진짜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가볼게요. 12월 31일로 조회해보면 우리는 차변 대변 12월 30일자로 입력한 적이 없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분계가 생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쫘라락 분계가 생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변 대변이 아니고 결차 결대로 표시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분계에 대해서 딱 커서를 위치시켜 보면 상단에 요거는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겁니다라는 표시가 딱딱 나타난답니다. 아시겠지요? 자, 요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분계 중에서 보면 우리가 필요한 요 분계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찾아볼게요. 먼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1,100만 원에 대한 분계 여기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1,100만 원 부분. 그 다음에 제조 원가에 대한 500만 원 부분도 상단 쪽에 보면 어디 있겠지. 여기 있네. 차변의 퇴직급여 5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모채 500만 원. 됐지요? 우리가 원하는 분계가 생성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우리 직접 타이핑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조금 편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조금 더 부연 해볼게요. 자,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조금 전에 500만 원과 1,100만 원을 입력했는데 이걸 일단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봅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볼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 입력하기 전 상태로 좀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상단에 있는 퇴직 충당이라는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퇴직 충당 버튼 눌러보면 이러한 보조창이 나타나는데 이 보조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답니다. 설정 전 잔액, 올해 추가 설정하기 전에 있는 기존의 잔액은 1,200만 원과 8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답니다. 여기서 올해 말 현재의 추계 금액 얼마였습니까? 제조 부문은 1,700만 원. 1700000을 적어주고요. 퇴직급의 추계란에다가 영업 부문은 1,900만 원입니다. 1900000 이렇게 적어주면 올해에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 우리가 아까 계산기로 열심히 계산했던 500만 원과 1,100만 원이 요 보조 화면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조금 편하다 그지? 예, 그리고 여기서 자동으로 계산된 값을 확인한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은요, 우리 결산 자료 입력 본 메뉴에서 우리가 아까 일일이 입력했잖아요. 그지? 그 필요한 자리로 요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 자동으로 쪼르륵 입력이 되어 버린답니다. 클릭해 볼게요. 결산 반영 버튼을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딱 눌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분명히 500만 원과 1,100만 원을 분명히 지웠는데 그지?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보조창을 사용하면 조금 더 자동 계산해주고 필요한 위치로 꼽아주니까 조금 더 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런 문제 나왔을 때 처음부터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 퇴직 충당이라는 요 보조 화면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자동 계산한 다음에 결산 반영 탁 버튼 누른 다음에 전표줄과 탁 클릭하면 엄청 빨리 작업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이것이 자동 결산으로 푸는 문제 지금 5개 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 됐습니다.